송영길, 이준석 첫 만남 후 쏟아진 악재 물음표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먼저 그 모습부터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30대 젊은 대표다 이런 걸 넘어서 내용과 스토리가 있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님과 TV토론에서 억가하지 말자 이 말에는 100% 동의합니다. 국가 위기 앞에서 저희가 억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배울 점도 많은 정치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은 식사 한번 모시고 참 어떻게 보면 값싸게 송 대표님의 정치적 경륜이나 경험도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응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정치권에서는 현역이 밥을 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제가 제안하고 얻어먹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두 거대 정당 대표의 만남. 영상 보니까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두 당대표가 서로 밥을 사겠다고 좀 아웅다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이 말하면서 억가라는 얘기도 하죠. 억가요? 네, 억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제가 이거는 압니다. 요즘 사흘 연속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네. 순화해서 억지로 지적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억지로 까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억가라고 요즘 젊은이들 줄여서 얘기를 하죠. 이 억지로 까면 안 되는 사안 갖고 공격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이 단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 후보 전당대회에서 후보 때 나경원 후보랑 같이 토론회를 하면서 토론에서 우리 억가하지 맙시다. 억지로 이 공격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송 대표가 나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라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억가에 대해서도 두 대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이 송 대표, 이준석 대표한테 뭐 대구에 가서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5.18 정신에 대한 이런 발언들을 보면 내가 참 많은 느낌을 받았다라면서 굉장한 호감을 드러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송 대표 굉장히 준비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이 회동을 위해서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썼었던 이 책들도 한번 읽어보기도 했었고요. 오. 그리고 이 보좌진에서는 이준석 대표 만날 때 뭐 나이, 경륜, 사생활 같은 거 언급하지 마시라라는 취지의 이 어떤 그 참고 문건이라고 할까요? 보고서도 같이 좀 참고하라고 올리기도 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조금 좀 실수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뭐 지침 이런 것들을 좀 줬군요. 네. 자, 그런데요.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요. 광주 철거 현장 참사와 관련한 발언이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송 대표 발언 관련해서 논란이 그전에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광주 철거 현장 참사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발언을 했길래 도마에 오른다는 거예요? 네, 송영길 대표 어제 국회에서 열린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먼저 송영길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시 관내에 이 정도 큰 공사 현장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이나 구청장이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고 제대로 관리할 것을 지시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돼 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버스 기사가 엑셀러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이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악셀 밟는다는 얘기를 버스 기사가 악셀을 좀 빨리 밟았어도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당장 야권에서는요. 광주 참사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몫을 받는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망언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고요. 또 애꿎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굉장히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 위험을 감지한 듯 곧바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의미 잘못이 잘못 전달된 거다. 그러면서
긴 해명을 내놨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동구청장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버스 정류장을 조금이라도 동구청이 10m, 20m라도 공사 현장에서 옮겨놨다고 한다면 버스가 그냥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됐다면 그 순간 인간의 본능으로 버스 기사가 조금이라도 엑셀레이터를 본능적으로 밟았으면 그 붕괴 시점을 조금이라도 피해서 뒷부분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버스 기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위험한 건물을 일반 대로상에서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인데 더더구나 버스 정류장이 있는 바로 그 앞에 이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지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해명에 급급한 모습인데요.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결국 버스 기사를 비난한 건 아니고 굉장히 오해 섞인 말들이 있었다. 이런 거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애초에 알아듣기 쉽게 저 얘기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데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송영길 대표가 이 발언 관련해서 좀 논란을 빚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0년이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 당시에 연평도 포격 현장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네.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좀 잊혀먹고 생겼어. 이거는 진짜 폭탄 주는. 네, 불탄 소주병을 보면서요. 진짜 폭탄주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송 대표가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한국 남성 외교관의 동성 성추행 스캔들과 관련해서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둘이 그 가해자로 알려진 그 우리 영사하고 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끼리.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를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친했다고 주장한 사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문제가 그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네, 송 대표의 발언에서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의원님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요. 송 대표와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표 취임할 때 앞으로 발언 조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송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미리 써둔 원고를 그대로 읽는가 하면 대변인의 말을 빌리기도 했는데요. 송 대표의 취임 당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뭐 좋은 얘기 나오는데 우리 대변인 뭐 계시죠?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장관이 총리 보좌관에서 아 그런 얘기 저 우리 대변인 통해서 지도부 언제쯤 결단 내리실까요? 잘하겠습니다.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 뭐 이런. 언제쯤 청와대에 네, 대변인을 찾는 송영길 대표 바로 혹시라도 말 실수를 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그러네요. 네, 송 대표의 합법이 이토록 주목을 받는 이유 바로 거대 여당의 수장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당대표라면 그 발언이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설령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발언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지금 대선 경선 연기론으로 상당히 시끌시끌합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걸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네, 먼저 이 송영길 대표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건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줬듯이 국민과 당원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라면서 경선 연기 문제를 내일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경선 연기 문제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송 대표는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결정하는
인정한다라는 이 경선 연기는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기존에 이재명 지사가 원칙대로 한다라는 발언과 어떤 결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송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 반 이재명 측 민주당 의원들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이 반 이재명 측 의원들은 대선 경선 연기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심지어는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 연판장까지 돌리고 나섰습니다. 이 연판장에 무려 60여 명의 의원들이 동의를 했는데요. 이 지도부의 이견으로 인해서 송 대표를 향한 반발이 그대로 노출이 된 겁니다. 이 결국 오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얘기를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다음 주 초쯤에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 당 3분의 1이 넘는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으니 이 송영길 대표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대표 취임 일주일을 맞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머릿속이 복잡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최근 어젠가요 당 사무총장 인선을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 이 삼선의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기호 의원 그동안 참 설화가 많았었던 그런 의원인데요. 네. 이 그동안 했었던 발언이나 어떤 SNS 메시지를 보게 되면 2014년에 자신의 SNS에 뭐라고 썼었냐면 5.18에 대해서 북한에선 5.18을 영웅적 거사로 칭송을 하고 또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하는데 왜 북한이 우리 기념일을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지 궁금하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5.18 정신 자체를 좀 의심하는 듯한 그런 문구로 해석이 되는 건데 지난해 8월에 또 올린 걸 보면은 코로나19가 확산됐었던 광복절 집회가 있었었죠. 네네. 이 광복절 집회를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갈 그리고 협박조로 검진을 받게 해서 하루에 2만에서 3만 명이 검진을 받게 됐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설화가 있었던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을 하니까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로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변화에 적합한 것인지 젊은 꼰대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된 이준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후보 시절 그렇게 비판했던 비겁한 보수의 기류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신중론을 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취임하고 불거진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하나같이 신중론, 시기상조론을 취한다면 진실과 정론을 버리지 않고 비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이준석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들어보시면 이게 이준석이 말하는 이준석표 혁신, 개혁인 거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광주시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준석 대표 광주에 와서 광주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아픔을 잊은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조국 전 장관이 각종 사안마다 SNS에 글을 올리죠. 이번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과거 한기호 의원의 어떤 막말 사례를 쓴 그 기사를 같이 이제 첨부를 하면서 이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지영 기자.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롱했다 뭐 이런 논란도 좀 있나 봐요. 네, 그 논란을 빚은 이유 한 지면 기사 때문인데요. 네. 인터뷰 내용을 담은 건데 저희가 기사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 매체가 어제 이준석 대표 인터뷰 내용을 지면에 보도를 했는데요. 네. 왼쪽에 보시는 내용입니다. 말미에 보면 내가 당대표 된 걸 감옥에서 보며 위안이 됐길 바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이 박 전 대통령을 조롱한 것 아니냐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자신과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 SNS로 즉각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원래 긴 인터뷰를 축약하다 보면 오해 살 표현이 되기도 한다라면서 온라인 기사를 대신 첨부를 했는데요. 저 온라인 기사에 이 발언 내용을 그대로를 축약 없이 원문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이 온라인 기사에 나온 원문을 보면 내가 당대표로 성공해서 그분이 인재 영입 잘했구나.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나. 평가를 받게 하고 싶다. 가끔 그분이 궁금하다. 제가 당대표 된 걸 보시긴 한 건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 온라인 전문을 보면 좀 오해가 네티즌들 분들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발언은 본인을 당시에 비대위원으로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앞에 자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조롱하는 듯한 이런 이제 내용이 나갔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동석 기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호남 지역에 이준석 대표 축하 플랜카드가 붙었다면서요? 네, 전남 보성군 거리 한복판에 이준석 대표의 당선 축하 현수막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종친회에서 마련한 현수막인데요. 이들 한국 정치를 바꿔보자는 취지로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요, 최근 호남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호남 민심 찾기에 나선 이 대표, 오늘도 호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 얼마만큼 흥행을 불러올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기자들 설명 쭉 들어보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요, 앞에 어려운 숙제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대선을 앞둔 당 대표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대권 주자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네. 또 대선 이제 그 경선 룰을 지금 이제 정해야 되는 시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9월 10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데, 네. 지금 벌써 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제 그 본인이 가짜 약장수라는 이야기까지 그렇죠, 지금 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지금 정세균, 이낙연 지금 캠프에서 굉장히 지금 격앙된 반응이었고, 거기다가 지금 이 일정 자체를 늦추지 않겠다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지금 연판장까지 돌려서 지금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문제가 아주 노골화될 경우는 당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송 대표가 어떻게 지금 관리하느냐가 제일 지금 관심인데, 문제는 양측에 지금 감정 대립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대권 후보가 선출되게 되면 모든 당무나 이런 중요한 어떤 이슈는 결국 대선 후보가 이제 주도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송 대표도 사실은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던져놓은 게 있는데, 지금 의원들 12명 출당 안 하는데 한 명도 출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네. 또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지금 그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도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일체 지금 통과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송 대표한테는 남은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허니문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받지만, 지금 뭐 당내에서 벌써 견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허니문이 참 짧은 것 같아요. 뭐 요즘 허니문 너무 짧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배틀 방식에 뽑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 일단 반발도 있고, 네. 또 이제 지금 외부 인사를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당내에 오는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아마 지금 36세의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잘 풀어나갈 것인지. 사실 두 사람 다 당내 주류는 아닙니다. 그렇죠. 비주류다 보니까 비주류 대표들이 얼마나 이 상황들을 잘 이끌어갈지 참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당 대표 앞에 놓인 이 어려운 숙제들, 과연 이 두 사람 어떻게 풀어갈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